돈을 변제했는데 혹시 잘못됐다, 이게 무슨 잘못 입금된 거, 세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돌려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중변입니다. 최근에 그 선행과 참교육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제 백만 유튜버 유정호 씨가 거액의 사기 사건의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유정호 씨가 거액 사기 혐의에 임하였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액수는 약 100억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피해자가 이제 다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처럼 보여요. 최소한 뭐 수십 명으로 보이는데 그 액수도 약 100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사기 사건에서 그 이득액이 이렇게 5억 원 이상이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게 됩니다. 좀 더 높은 형량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을 살펴보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사실 살인죄와 비슷한 그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기사를 보면 2020년 6월경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2020년 7월쯤에 유 씨가 지인들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 발언을 들어보면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재를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기 지인들, 개인들에게 이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2020년 7월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 기망행위 당시의 시점에 유정호 씨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당시에 유정호 씨가 이미 많은 돈을 탕진한 상태였고 돈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럴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면 이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기 행위를 할 때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들에게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잘 안 빌려주겠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높은 이율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 했던 행동과 언행이 믿을만 하면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이제 급하게 돈을 막 이렇게 빌려야 되니까 돈을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 행위는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싶어요. 많이 한 번에 빌리고 싶은데 처음부터 많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액수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또 잘 갚아요. 이자도 잘 줍니다. 그래 놓고 신뢰를 쌓게 하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이율도 이자도 받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또 그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 채무 변제하는 것은 별거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시점, 어느 이후의 특정 시점에 돈을 많이 빌린 다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흘러가요, 대부분. 그리고 이 유정호 씨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자재를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는 쉽게 말해서 작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남을 계획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황이 없었다면 그때 그 피해자들의 그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두 분이서 주고받던 대화가. 그 대화와 실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고소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 유정호 씨의 그 정황이, 실제 정황이 사실과 다르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이 입증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빌렸다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전에 자기의 능력과 이런 상황을 좀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나한테 이 정도 돈은 큰 돈도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잠시 융통이 안 돼서 너한테 빌리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율도 주겠다. 높은 이율의 그 이자도 주겠다. 이러면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개인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이제 행위가 하나 있는데요. 5월 21일에 돈을 빌려준 지인들에게 만기보다 더 빨리 돈을 갚는 일이 발생을 하네요. 돈을 빨리 갚았는데 돈을 이제 넣자마자 유정호 씨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잘못 빼서 큰일이 났다. 다시 돌려주면 꼭 만기 갚겠다. 라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다시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이건 그 비엔터테인먼트사의 전 대표였던 A씨가 그 유정호 씨의 말을 듣고 이건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유정호 씨의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유정호 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이게 타격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정호 씨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정호 씨가 그 돈을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 다시 자기 계좌로 돌려달라고 한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정호 씨는 그 엔터테인먼트사의 전 대표 A씨에게도 사기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붙여준 당사자가 그 A씨 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비엔터테인먼트사라면 법인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주주들이 피해자가 되겠죠. 그 전에 이제 개인들에게 돈이 좀 급해서 빌렸을 수도 있어요. 빌렸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행위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예요. 그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전 대표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했는데 혹시 잘못됐다. 이게 무슨 잘못 입금된 것이고 세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돌려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거 작정하고 돈을 내가 가져가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음으로 그 돈이 어디다 썼냐, 어디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냐, 진짜 실제 내가 빌린 돈대로 유정호 씨가 말한 그 목적대로 썼냐. 그런데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그 유정호 씨의 누나분과 전 대표 A씨와 그 통화 녹취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금송아지, 아린, 데일리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 원을 날렸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상습 도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이 사이트가 어떤 도박을 하는 사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 사설 그 스포츠 토토라면 이건 형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더 높게 형량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말을 그냥 단순히 믿을 수는 없겠죠. 진짜 위 사이트에 돈이 들어갔는지, 사실 그 도박 사이트와의 그 유정호 씨와의 관계는 또 어떤지 면밀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걸 수긍할 수가 없어요. 돈을 수십억 되는 돈을 단기간에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기 명의의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날리기가 힘듭니다. 돈을 쓰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수십억이 되는 돈을 과연 도박에 탕진하는 것이 맞는지, 회수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다른 차명 계좌를 빼돌려 놓은 것은 아닌지, 다른 연관된 공범은 없는지 이렇게 면밀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혹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이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화장품을 카페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머니 로션이라고 이제 판매를 했는데 평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수년간 레시피를 연구해서 만든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시중에 판매되던 제품을 그냥 그대로 껍데기만 바꿔서 그 커버만 바꿔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소비자들 상대로, 여러 명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 행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제재도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우선 피해자들은 이 피해 회복이 될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아요. 물론 유정호 씨의 처벌도 바라고 있겠지만 내가 건넨 돈이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정호 씨가 만약에 도박으로 탕진했다면 그 돈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탕진했으면 본인도 이렇게 회생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재산을 이렇게 빼돌려 놨다면 그것을 환수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그 사람 외형만 믿고 그렇게 덜컥 빌려주셔서는 안 돼요. 특히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데 덜컥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 돈을 빌려줄 때 해놔야 되는 그 안전장치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돈을 빌려주실 상황이 계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